2021년도 가을에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홍정현 학생이 라오스 발전소라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와 좀 다른 점은 외국의 수력 발전소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수출하겠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거를 그 최종 프로젝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상당히 재미있게 몰두해서 프로젝트를 했구나라는 점입니다. 본인이 여러 사람들에게 또 해외 발전 용역, 그 서비스 수출의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거나 대화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녹여냈습니다. 또 본인이 나중에 발전소의 용역을 제공하는 그런 전문가로 해외에 나가겠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해외 현장 연구 다양한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발전소의 용역 운영에 대한 발전소 운영에 대한 용역 서비스 수출과 같은 이런 묵직한 프로젝트는 사실 보기 드물었습니다. 상당히 현실감 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라오스라는 나라에 대한 연구도 충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해외 현장 연구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홍정현 학생이 했던 라오스 발전소 Operation and Maintenance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것들을 한번 참고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재밌어하고 관심 있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나라 역시 상당히 현실성 있는 그리고 본인이 관심 있는 나라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끝까지 재미있게 그리고 에너지 있게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힘있게 프로젝트를 이끌어갔다. 이런 느낌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한번 홍정현 학생의 프로젝트 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홍정현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라오스의 Operation and Maintenance인데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입니다. 연구 목표, 연구 내용,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구 목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선정한 국가는 라오스인데요. 라오스의 소개를 간단히 하면 GDP는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가난한 나라이며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라오스의 주요 경제 산업은 관광업으로 이루어졌으면서 다음으로 광업과 전력 산업이 수출 품목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국가의 특징은 산악지대가 많고 메콩강이라는 아주 긴 강이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 아열대 기후로 엄청난 강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인데요. 현대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 바로 발전소죠. 발전소 중에 제가 여기서 다루게 될 발전소는 수력 발전소입니다. 수력 발전소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물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그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것이 수력 발전소입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Operation Maintenance. 이게 한국말로는 운전과 정비 혹은 유지보수라고 불리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에 운전을 하는 것처럼 발전소도 운전을 해야 되고요. 또 자동차가 오래 운전을 하고 또 고장나지 않도록 꾸준히 잘 달리도록 하려면은 정비소에 가서 예방 점검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고장났을 때 바로바로 가서 고쳐주잖아요. 그것이 메인터넌스라고 보면 됩니다. 발전소도 똑같이 운전을 하고 정비를 하는데 대신 조금 더 많이 규모가 크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라오스의 지리 자연적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악지대가 많고 강수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스에는 수력 발전소를 짓기에 매우 적합해가지고 이미 많은 수력 발전소가 있기도 하고 지금 건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접경 국가가 많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라오스는 내륙 국가로서 중국,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과 붙어 있는데요. 이 주변국들의 전력 수급량이 원활하지 않아서 전력 수출에 매우 용이한 국가입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조건입니다. 일단 라오스 주요 수출 품목인데요. 광물이 제일 많고 그 다음 공산품과 전력입니다. 하지만 이제 광물과 공산품은 발전 가능성이 조금 낮기 때문에 라오스 정부에서는 전력 산업을 이제 정부 정책으로 많이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라오스의 전력 산업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일렉트로닉 듀 라오스, 줄여서 EDL이라고 부르는 이 회사와 계약을 해가지고 라오스 시장에 진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결론인데요. 일단 라오스의 전력 산업은 국가 정책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수력 발전소가 이미 10개 넘게 있고 또 건설 중인 수력 발전소도 한 5, 6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더 지을 발전소의 수가 무려 6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 진입을 했을 때 초기 진입에 대한 어려움, 그런 거는 조금 낮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속 발전인데요. 라오스는 전력 산업이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해야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기의 품질을 많이 높여야 수출을 할 때 유리한데요. 그러려면은 높은 기술력이 있어야 하므로 라오스에게 우리 회사의 경쟁력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으로 마이크로 조사로 이제 마케팅 포피를 적용을 해봤는데요. 저희 회사의 이제 상품 가치입니다. 우리 회사는 이제 오랫동안 발전 사업을 참여하면서 많은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또한 이제 그러다 보니 최고의 인재들을 보유하게 됐는데 국가 기술 자격증이라고 기술사와 기능장애 그 자격을 보유한 직원 또한 300명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프라이스, 가격인데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워낙에 고품질의 정비를 요구하다 보니 인건비가 조금 비싼 거는 어쩔 수 없고요. 이게 결국 단점으로 다가오기는 하지만 현재 이제 발전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값싼 인력을 쓰는 것보다는 고품질의 인력을 쓰는 것이 조금 더 좋다라는 그 평이 우세합니다. 다음 플레이스, 유통인데 라오스 내에 발전소 내에 사업소를 설립하여 발전소에 상주하거나 혹은 그 근처 도시에서 이제 직원들이 출퇴근하면서 바로바로 라오스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만약에 한국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하면은 한국과의 거리가 비행기로 5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거리는 꽤 큰 강점으로 보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프로모션, 광고입니다.
광고를 딱히 하지는 않습니다. 업무 특성상 광고를 해봐야 뭐 보는 사람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효율이 나오지 않고요. 대신 이제 좀 추진을 하는 거를 인맥이나 아니면은 라오스에 이미 들어가 있는 한국 기업의 소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조사입니다. 라오스 전력공사의 근원적 욕구는 결국에는 이제 라오스 정부의 경제 발전인데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 성장한 이 경제 수준을 더 빠르고 더 높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구체적인 욕구인 수력 발전소의 이제 성장일 것입니다. 네. 그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보유하는 것인데 이런 그 기술과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있는 회사가 옆에서 서포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사업 파트너로서 같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라오스의 이제 수력발전소 건설 예정과 뭐 건설 중인 계획도입니다. 다음으로는 인력 자금 조달 방안입니다. 보통 O&M을 이제 체결할 때 자금 조달 방법은 계약 체결 후에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으로 먼저 선입금을 한 20%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돈으로 공사를 수행을 하는데요. 뭐 인력을 투입하거나 자재를 사거나 뭐 장비를 구매하거나 이런 거를 다 그 돈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사가 종료 후에는 품질 검사를 하여 제대로 공사를 수행했는지 평가를 하는데요. 평가 결과가 이제 조금 미흡하다 싶으면은 나머지 80% 금액을 깎아내리고요. 조금 더 많이 했다 싶으면은 추가 금액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력 조달 방안인데 인력 구성은 일단 저희 회사 직원 1명에 필리핀 직원 한두 명 그리고 현지인 3명에서 10명 정도가 한 팀이 돼요. 한 사업소에 2개에서 6개의 팀이 이끌어져 있습니다. 직원은 이제 혼자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책임도 낼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어야 하고요. 필리핀인 같은 경우는 서포트하고 의사소통을 위한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현지인 같은 경우는 일을 하기 위한 일용직 노동자로서 그 업무 형태에 따라 뭐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많게 이제 인원을 조정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결론에 앞서 그 라오스 전력 산업의 스왓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강점이라고 불리는 것은 메콩강에 풍부한 수자원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유도로서 아주 유망한 사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워낙에 싼 전기료로 주변국에 이제 수출하기 용이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약점이라고 불리는 것은 송배전망 구축이 안 돼 있어가지고 판매가 어려울 때가 있고 뭐 조금 전기의 효율이 안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기술자가 부족한 것인데 이거는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메콩강 북쪽은 중국의 이제 그 국경을 넘어서 있는 곳인데 거기는 이미 수력발전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메콩강 중하류에 위치한 라오스의 수력발전소들이 물이 없을 수도 있는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기회인데요. 기술력 구축을 위해서 신규 사업을 막 계속 진행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 기술이 부족하니까 신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탈중국화로 인한 주변국들의 전력 수요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수출량이 늘어나면서 발전소의 이제 가동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지요. 다음
위험으로서는 라오스 전력공사의 만성 부채가 문제입니다. 워낙에 많은 그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부채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사업이 잠정적 중단이 됐다는 것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한 주변국의 설비가 락다운돼서 전력 수출량의 변동성이 좀 높은 것이 위기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기 전에 이제 분석 결과와 같이 라오스의 전력 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에 대한 변수가 작용할지 미지수지만 우리 회사가 신경 쓸 부분은 조금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최종적인 목표는 전력 시장에 진입하는 것인데 라오스 전력공사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경쟁력과 이제 인재들을 이용하여 같이 협업을 한다면은 라오스 전력공사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